안녕하세요. 공중보건학의 이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1장 공중보건학의 개론 중에서 마지막 파트예요. 주요 보건 관련 기구에서 WHO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럼 이제 1챕터가 끝납니다. 끝내고 2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한 것들 일부분 내용을 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건 관련 기구예요. 8. 보건 관련 기구. 자, 이 파트는요, 이 부분은 일단 WHO에 대한 것들 설명 위주로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 번씩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막 꼼꼼하게 정리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특별히 앞에 했던 것들 막 요약하면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하면서 1챕터가 끝나면서 우리 이 1장 공중보건 개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번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나오죠. 29페이지예요. WHO가 나오고요. 세계보건기구에 관한 것들이 또 가끔씩 또 보기로 하나씩 등장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WHO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WHO 헌장이 나오죠. 1946년 뉴욕 회의에서 제정 승인이 되었고 19장 82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WHO의 목적. 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는 거. 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설립이 됐어요? 1948년 4월 7일. 우리 광복이 일어나고 막 한창 혼란스러울 그 시기죠. 그때 만들어졌네요. 본부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스위스의 제네바. 뭐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UN 전문기구 14개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 WHO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요. 1830년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51년 최초로 이제 위생 이런 것들 관련된 게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쭉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구나 보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띄엄띄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1919년 우리 유관순 언니가 막 대한독립 만세 부를 때네요. 이때 국제적인 질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35년으로 넘어가면 뭐 천연두와 장티푸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답게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입각해서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쭉쭉쭉 간다. 키역 다음 장 넘겨보세요. 4월 7일 1948년 WHO 현장이 발효가 됐다. 현재는 매년 세계보건의 날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 4월 7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입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WHO 가입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외우세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가입했다? 1949년 8월 달에 가입했어요. 8월 17일. 1949년 6.25가 일어나기 전에 가입했네요. 만들어지고 나서 1년여가 지난 다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지역 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서태평양. 어디에 본부를 두고 있냐면 그렇죠.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페이지에서도 나오지만 참고로 그럼 북한도 좀 알아두세요. 북한은 138번째로 가입합니다. 우리나라는 65번째래요. 65번째. 65등 했어요. 근데 북한은 138번째로 가입을 하는데 소속이 어디냐면요.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로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소속이냐면 서태평양이고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이게 인도의 뉴델리에 지역사무소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했다. 라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5번 30페이지로 돌아오세요. WHO의 조직을 보면 기억 세계보건총회에서 매년 몇 월달? 5월달 5월 회원국 대표 총 회원국 수는 194개국 2015년 이후로 계속 같아요. 몇 개국? 194개국. 잘 보세요. 19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된 임무는 몇 년? 2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예산은 승인한다.
바꾼 주요 정책 등을 결정을 한다. 194개가 WHO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3이에요.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게 막 나와요. WHO는 현재 194개국, 유엔은 193. 유엔이 글자가 적어. 그러니까 194개보다 적어. 일단 이게 변동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낫겠네요. 가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이나 주요 기능 이런 것 등은 쭉 읽어보시고요. 옆 페이지로 가보시면 중간 부분에 역대 사무총장 있어요. 초대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6대 이종욱 선생님. 참고로 반기문 우리 이분은 뭐예요?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8대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종우 선생님도 이렇게 사무총장 WHO 역대 사무총장을 지내고 지냈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리을에 나오네요. WHO의 6개 지역 사무소에서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쭉 아프리카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라고요? 서태평양,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넘겨봤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WHO의 목적 및 역할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규약에 의거하여 국제보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몇 가지 책임을 가리킵니다.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여러분들 여기 기출됐던 부분들이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요청 시 보건시설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도와준다. 두 번째, 필요에 따라 질병학과 통계학을 포함한 기술적 및 행정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도와주고요. 행정상의 서비스, 질병학, 통계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술적 및 행정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세 번째,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협의, 원조 일을 해주고요. 네 번째, 유행성, 풍토성 등의 질병을 근절하도록 고무한다. 고무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권장하는 거죠. 다섯 번째, 영양, 주거, 위생, 직장 등의 환경이 나옵니다. 환경에 대한 위생 상태 개선을 장려를 한다. 6번, 여섯 번째, 보건 강화에 공헌하는 과학적, 전문적 모임 간 협동을 장려를 한다. 협동 장려를 해주고요. 일곱 번째, 보건에 관련된 국제협정 및 협약을 건의를 한다. 보건 관련된 거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보건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휘를 한다. 아홉 번째, 음식, 생물 및 약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설립한다. 어떤 약품 조달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기준. 음식, 생물, 약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설립하고요. 열 번째, 보건 관련 정보에 입각한 여론 조상을 도와준다. 그러면 의약품 지원 해요, 안 해요? 의약품 지원. 의약품 지원. 이거 모르면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WHO에서는 의약품 지원 없죠. 의료장비 지원 어때요? 그럼 의료장비. 이거 모르면 고를 수 있어요. 의료장비 지원도 하지 그거에 대한 것이 없어요. 또 보건사업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보건사업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찾아보세요. 보건사업 지휘 조정.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 지휘하고 조정한다. 아니에요. 이런 말들 없어요. 이런 거 보기 하나씩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출됐던 부분이에요. WHO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것들, 어떠한 몇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WHO가 보고 있는 주요 보건사업의 범위가 6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결핵, 말라리아 사업. 여러분 결핵 우리나라 사망률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의 상위권입니다. 1위 막 이래요. 결핵 말라리아 사업. 두 번째 모자 보건 사업. 세 번째 역량 개선 사업. 네 번째 환경 위생 사업. 다섯 번째 보건 교육 사업. 여섯 번째 성병 에이즈 사업. 이것이 큰 카테고리예요. WHO의 주요 보건 사업. 학교 보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학교 보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혈액 말라리아, 모자 보건, 영양 개선, 환경 위생, 보건 교육, 성병 에이즈 사업이 이 6가지가 WHO의 주요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나왔네요. 이거 예전에 기출된 거예요. WHO에 가 있고 194개, 유엔은 193개. 이거는 시대마다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연도를 꼭 참고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출이 됐었던 거가 사무총장 임기가 5년, 이사국 임기는 3년. 예전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기출이 되면 어이없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들어있는 국가들. 우리나라 찾으셨어요? 맨 하단에 있네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서 이런 나라들이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주요 보건 관련 기구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금 WHO 하나 봤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세프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시죠? 유니세프 국제아동 구호기금입니다.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아동이에요. 아동인데요. 주요 기능 보면 소아보건, 모자보건 같이 들어갑니다. 인구구호, 영양보건, 예방접종, 식수, 환경 개선, 모유수유, 권장의 일까지 다양하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0개국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유니세프 국제아동구호기금, 국제공중보건처가 있어요. IOPH. 이게 1950년 WHO에 흡수가 됩니다. 네 번째, 범미보건기구 PAHO. 이런 기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섯 번째, 국제연합 부흥행정처. 제가 바라기는 이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기구들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게 58년 7월 1일에 활동이 종료되었다. 일곱 번째, 국제노동기구. 이런 거 좀 유명하죠. ILO.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인데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과 결사의 자유 확보를 위한 유엔 전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구 기능을 보시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조건이나 노동행정. 임금에 대한 것들,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보건, 근로복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장. 이러다가 다친 경우에 질병급여, 출산급여 혹은 출산할 때 폐질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실업, 사망급여 이런 것들. 사회보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WTO도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세계 무역기구, 이제 무역에 관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요. 아홉 번째, 국제연합 환경계획. 이게 몇 번 나왔었죠. UNEP예요. Environment 해가지고 환경. 국제연합 환경계획, 그래서 유엔 조직 내 환경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해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건 세계 기상기구도 있어요. WMO, 세계 각국의 기상사업을 통합한 조직이 되겠고요. 11번째는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입니다. 국제연합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 전문 기구이고요. 2차 세계대전 말기의 전쟁 피해국들 주민들에게 기회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런 국제기구들이 있다까지 해서 공중보건학의 이제 개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장 중요해요. 여기서도 평균적으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중보건 개론이 되겠고요. 우리가 총 8장 정도로 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주요 개념, WHO의 정의에 대한 것들 봤었고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여러분들 그건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역사회,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효율까지 증진시키는 것까지 간다라는 거.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개념 그리고 대비되는 개념들 치료의학, 임상의학과는 대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건강의 정의, 그래서 건강의 연속성적인 개념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접근에서 모형, 기본적인 5가지 모형, 거기다 기타에서 동적인 3가지 모형들 같이 봤습니다. 생물의학적인 모형, 사회문화적인 모형, 사회생태학적인 모형, 생태학적인 모형, 지렛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역학에서도 나오고 주요하게 보는 3. 병인
환경 숙주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봤었고요. 총체적 모형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봤고 보공중 보건의 역사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준비만 되면 맞출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대기부터 중세기, 근세기, 근대기, 현대기까지 이르는 각각의 특징과 각 시대마다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했던 업적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공중보건과 보건사업으로 넘어가서 보건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에 대한 것들 같이 봤었고요. 보건의료 분류, 1차 보건의료가 공중보건의 핵심이죠.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것들, 원칙의 특징, 그리고 양질의 의료의 정리에 대한 것들까지도 내용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중보건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대한 것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이 각각의 차수에 들어가는지, 표로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되어져 있죠. 교재 안에 여러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본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일단 1장이 끝났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박수 하면서 자신을 좀 격려를 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이 장으로, 이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 챕터는요. 인구 그리고 보건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네요. 그 중에서도 인구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모자 보건. 이번 시간에는 인구에 대한 거 좀 맛배기 보고 가야 되겠네요. 인구. 모자 보건. 인구 넘어가세요. 몇 페이지인가요? 쭉 넘기면 문제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론 정리 쭉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선택을 하세요.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OX 퀴즈 이런 거는 바로바로 풀어보세요. 풀어봐서 바로바로 단기 기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항상 끝나면 저는 지금 연결이 되지만 잠깐 스탑을 하셔도 되고요. 이 한 강의 끝났다고 그냥 끝 이러지 말고 중요했던 단어들을 다시 머릿속에 되새기고 눈으로 다시 되뇌어 읊어보세요. 읊어보시면서 중요한 거 뭐지 찝고 OX 퀴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풀 수가 있잖아요. 풀어보시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찾아보세요. 책을 자꾸 찾아볼수록 자꾸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예상 적중 문제까지 풀면은 훌륭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나 학교 때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 날라갔어 이런 분들은 먼저 기출문제 한번 쭉 보세요. 보건의료 체계 개념과 구성요소, 발달사,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 중 여기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제목만 넣고 이론 내용을 보셔도 굉장히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론서를 쭉 나갈 거기 때문에 1장은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인구와 모자 보건 두 번째 큰 챕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있죠. 출제 포인트와 연관되어져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인구 처음에 나오는 게 인구 보건인데 인구 보건은 인구 용어 나올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인구 용어 그 다음에 인구 이론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학자와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인구학적인 분류 볼 거예요. 인구 문제 인구가 증가해도 문제, 감소해도 문제란 말이에요. 요인, 문제점,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인구 통계로 넘어갑니다. 인구 통계 중요하죠. 정태 통계, 동태 통계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인구 이행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인구 정책 볼 거예요. 인구 정책. 두 가지 큰 정책이 있습니다. 인구 조정 정책이 있고 인구 대응 정책이 있어요. 개념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좀 보고 가족 계획 나옵니다. 가족 계획 그리고 총 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전망, 우리나라 가족계의 역사, 피임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면 인구 보건이죠. 인구와 관련된 인구 보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모자 보건 같은 경우에 범위, 목표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모자 보건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초생아, 신생아, 미수가 뭐 이런 개념들을 정리할 겁니다. 모자 보건이 왜 중요한지 이거 별표죠. 모자 보건이 중요성을 띠는 이유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상자들이 나와요. 임산부 보건관리, 영유아 보건관리, 임신분만 관련 질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막 어떤 병리학적, 의학적으로 막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가게 됩니다.